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클 스커트의 두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영상에서 다룬 플레어 스커트와 서클 스커트의 패턴이 유사해 보이실 텐데요. 큰 범주에서 보면 서클 스커트가 플레어 스커트의 카테고리에 포함됩니다. 서클 스커트의 경우 원형 패턴에서 허리 부분을 동그랗게 파내는 과정으로 제작됩니다. 플레어의 경우 기존 H라인, A라인 스커트에서 패턴을 절개하여 절개 부분의 밑단량을 늘려서 제작됩니다. 두 종류가 비슷해 보이지만 플레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형태가 서클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클 스커트는 패턴을 펼쳤을 때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별로 쿼터 하프, 풀 서클 스커트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형의 각도가 클수록 더 많은 주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0도 각도의 서클 스커트를 풀 서클 스커트라고 합니다. 플레어 스커트의 경우 패턴들을 일정한 크기의 조각으로 나눈 후 플레어의 양만큼 벌려주었기 때문에 균일한 주름이 있으며 스커트의 사이드라인 실루엣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0도, 720도의 풀서클 스커트의 경우 패턴을 펼치면 완전한 원의 형태 또는 그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턴을 하는 액션을 하게 되면 스커트가 완전히 수평으로 펼쳐지는 풀서클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풀서클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습을 위해서 본문에 있는 커넥트 링크의 베이스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해당 파일에서 스커트 부분을 삭제해 주세요. 기본 몸판과 이너 스커트만 파일로 사용합니다. 먼저 툴바에서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클릭 앤 드래그하여 원형 패턴을 제작하는데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르면 정원이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클릭한 지점이 원의 중심점이 되어 생성됩니다. 하여 아바타의 허리선을 원의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허리점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후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기준점을 정할 경우 원의 반지름이 스커트의 길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바타의 다리 그림자를 기준으로 생성될 의상의 길이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발목까지 길게 늘어지는 스커트이기 때문에 아바타 그림자의 발목 길이까지 오도록 원형 패턴을 생성합니다. 패브릭을 연보라색 패브릭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풀서클 스커트의 경우 앞, 뒤 전체 스커트의 각도가 360도입니다. 이를 앞판 2개, 뒷판 2개의 4조각으로 나눌 경우 총 90도의 4개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에딧 패턴 툴로 원의 점을 삭제하여 90도 각도의 원형 패턴으로 수정합니다. 점 추가 시에 단축키 X를 사용하여 유니폼 스플릿으로 중심점을 추가한 후 4분의 1 원형으로 수정합니다. 이제 허리둘레만큼 원의 중심을 잘라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선의 길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앞뒤 허리선을 선택해 보니 두 허리선의 길이가 동일합니다. 이럴 경우 앞판 패턴을 만든 후 그대로 뒷판 패턴으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리선의 길이를 기억해 둡니다. 스무스 커브 툴을 선택합니다. 모서리 점을 클릭 앤 드래그 하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곡선을 설정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먼저 커버처를 -50으로 해서 곡선이 패턴 안쪽으로 꺾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 앞판 허리둘레인 126.4와 비슷한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라인 1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라인 1, 2는 서로 링크되어 있어 하나의 수치를 바꾸어도 두 개의 수치가 함께 변동됩니다. 이처럼 스무스 커브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길이의 곡선 허리 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D를 사용하여 반대편 패턴으로 시메트릭 복제해줍니다. 앞판 2개의 스커트 패턴을 선택 후 복사, 붙여넣기 하여 뒷판 패턴으로 생성합니다. 배치합니다. 뒷판 패턴을 뒤집기 위해서 플립 호리존털리 해줍니다. 단축키는 Shift H입니다. 아바타의 팔이 중간에 걸릴 것 같아서 팔을 디액티베이트 아바타 하여 스커트가 시뮬레이션 될 때 충돌되지 않게 합니다. 스커트를 만드는 동안
다른 의상은 고정하기 위해 프리즈를 적용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K입니다. 상의 허리선과 스커트의 허리선을 재봉합니다. 스커트들끼리도 재봉해줍니다. 3D 윈도우에서 재봉선들이 잘 연결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준 후 시뮬레이션 합니다. 생각보다 스커트 길이가 짧아서 컨트롤 G를 눌러서 배치 상태로 되돌린 후 패턴 크기를 수정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수정해도 되지만 이렇게 주름이 많이 시뮬레이션 된 상태에서 패턴을 늘리게 되면 충돌 처리를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이 평평하게 펴진 상태인 배치 상태에서 수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시뮬레이션 하니 이제 원하는 길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름들이 모두 아래로 몰려 있기 때문에 스커트가 풍성하게 부풀었을 때의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스트렝슨 기능을 사용하여 주름도 한번 펴면서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부풀었을 때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원단 물성을 조절해서 실루엣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스커트 원단을 선택 후 속성 창에서 디테일 속성을 엽니다. 여러 속성들 중 밴딩 속성이 원단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웨프트는 가로 방향이고 워프는 세로 방향을 의미합니다. 시뮬레이션을 켜둔 상태에서 밴딩 값을 올려주면 스커트의 물성이 강해지면서 실루엣이 변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원단 물성의 경우 다른 물성 값의 영향이 더해져서 전체 원단의 드레이프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밴딩 값을 갖고 있더라도 원단의 다른 물성 값들이 다르다면 최종 시뮬레이션 결과물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성 값을 조절하여 원하는 실루엣을 테스트해 봅니다. 물성 값의 웨프트와 워프는 각 패턴의 결 방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원단을 보게 되면 원단을 재직하는 세로의 방향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렌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인데요. 이 방향을 그레인 또는 그레인 라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식서 방향이라고 합니다. 보통 원단을 재직할 때 세로 방향을 고정한 상태에서 가로의 실을 추가하면서 진행하는데요. 이에 따라 원단들은 보통 세로 방향이 강하고 가로 방향이 좀 더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사용하는 패브릭의 물성들도 이러한 가로 세로 물성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패턴도 결국 이러한 원단을 잘라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단의 그레인 라인을 패턴에도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보면 에딧 텍스처 툴로 패턴을 클릭 시 전체 패턴의 그레인 라인이 표시되며 패턴을 클릭 후 그레인 라인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레인 라인의 방향을 대각선 방향으로 수정했을 때 3D 실루엣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수직형의 패턴들은 그레인 라인이 Y-액시스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스커트나 필요에 따라서 다른 방향을 적용합니다. 현재 스커트는 가로 방향으로 그레인 라인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단 물성의 웨프트, 워프를 변경하여 그레인 라인이 미치는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렌지 점선이 그레인 라인이고 현재 조절하는 밴딩 웨프트의 방향을 초록색 화살표로 표현하였습니다. 밴딩 웨프트 값을 높이면 화살표의 방향대로 원단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워프 값을 높여보겠습니다. 가로 방향으로 강도가 강해지면서 실루엣의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레인 라인과 원단의 물성 방향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레인 라인과 원단 물성을 조절하여 좀 더 디테일하게 실루엣을 수정해 보세요. 지금까지 360도의 풀서클 스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720도의 더블 풀 서클 스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360도 스커트 패턴은 길이 참조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엘립스 툴로 쉬프트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스커트가 될 원형 패턴을 생성합니다. 점을 하나 지워서 반원형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180도의 패턴 4개가 모여서 720도의 스커트가 완성됩니다. 허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세로 선분의 중심점을 생성합니다. 단축키 X를 눌러서 Add Point Split Line 툴을 켠 다음 스마트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중심점을 생성합니다. 허리 선분 길이를 확인합니다. 126.4입니다. 단축키 X를 눌러서 Add Point Split Line 툴을 켠 다음 중심점에서 가까운 위치에 마우스 오버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라인 길이의 허리 길이인 126.4의 대략 절반 정도 되는 63을 입력합니다. 반대쪽에도 같은 길이로 점을 추가합니다. 점을 안쪽으로 이동 후 스무스 커브 툴로 곡선화합니다. 패턴을 시메트릭 복제한 다음 뒷판 패턴으로도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패턴들을 앞판, 뒷판 패턴들로 정렬하겠습니다. 먼저 앞판 패턴들부터 배치해보니 4개의 반원 패턴을 동시에 배치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충돌 처리로 인해서 비효율 적일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앞판을 먼저 시뮬레이션하여 원하는 형태로 만든 후 시뮬레이션된 형태 그대로 뒷판 패턴으로 복사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뒷판 패턴을 삭제 후 앞판 패턴들만 먼저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세그먼트 소잉 툴로 스커트의 중심, 스커트와 허리 라인을 재봉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면서 패턴들이 캐릭터 몸을 기준으로 옆쪽을 지나 뒤쪽으로 퍼지지 않도록 합니다. 뒷판으로 복사했을 때 뒷 패턴들이 겹치지 않고 수월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위함입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3D 윈도우에서도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할 수 있습니다. 배치 후 재봉합니다. 스트렝슨 기능을 사용하여 주름이 골고루 잘 퍼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여 720도의 더블 풀 서클 스커트까지 제작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상의 균일한 주름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피킹을 하면서 주름을 디테일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원하는 형태의 주름을 잡을 때 인터널 라인들을 이용하면 의도한 주름을 잡기가 더 쉽습니다. 이번에는 아코디언 플리츠의 형태를 이용할 것인데요. 아코디언 플리츠는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커트에 지그재그의 주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자잘한 주름의 형태로 사용하지만 해당 스커트에서는 큰 형태의 아코디언 주름을 사용하여 균일한 주름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디 패턴 툴로 스커트 패턴의 반지름 선분 2개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디스트리뷰트 인터널 라인 비트윈 세그먼트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코디언 플리츠의 형태를 이용해서 주름을 표현할 것인데 넘버 오브 옵셋 수의 절반 정도가 주름의 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12개를 입력했으므로 한 패턴에 6개 정도의 주름이 생성됩니다. 플리츠 폴드 툴로 주름 영역을 선택 후 플리츠 종류에서 아코디언 플리츠를 선택합니다. 지그재그 플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렝슨하여 시뮬레이션 해보면 뾰족하긴 하지만 일정한 주름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쪽 스커트에도 동일하게 플리츠를 만들어줍니다. 스트렝슨으로도 스커트가 잘 퍼지지 않는 경우 프레셔 값을 2일 미만으로 약하게 주면 잘 퍼집니다.
스커트끼리 재봉된 중심선에도 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딧 소잉 툴로 재봉선을 선택 후 속성창에서 폴드 앵글을 입력하면 됩니다. 중심선 양쪽 인터널 라인들의 폴드 앵글이 0이기 때문에 중심선의 경우 반대 수치인 360으로 입력하여 안쪽으로 접혀지는 폴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체적으로 규칙적인 주름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주름의 형태가 완성되었으면 이제 해당 주름이 좀 더 자연스럽도록 천천히 풀어주겠습니다. 인터널 라인만 선택하여 조절할 것이기 때문에 2D 패턴 윈도우의 패턴 락 메뉴에서 락 얼 패턴 아웃라인즈를 켭니다. 그 다음 스커트의 인터널 라인들을 모두 드래그하여 선택 후 폴드 렌더링을 꺼줍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널 라인이 꺾여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폴드 앵글의 기본 평평한 값인 180을 입력합니다. 강제로 각도를 주어서 굽혔던 주름 라인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시뮬레이션이 중요한데요. 스트렝스는 상태에서 너무 오래 시뮬레이션하면 자리 잡은 주름이 모두 펴지기 때문에 아주 잠깐 시뮬레이션하여 뾰족한 주름이 둥글게만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잠깐의 주름을 풀어주는 방법만으로도 꽤 예쁜 스커트 주름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름이 많이 펴지신 분들은 컨트롤 G로 언두한 후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스트렝슨 한 후 시뮬레이션 합니다. 스트렝슨이 적용되어 있을 때에는 프레셔가 강하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스트렝슨 없이 시뮬레이션 하면 프레셔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레셔 값을 조절하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저는 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균등한 주름이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스커트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폭이 넓고 주름이 많은 의상들의 경우 실루엣이나 주름의 위치들을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인터널 쉐입들, 스트렝슨, 프레셔, 폴드 앵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 과정에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인터널 라인들의 경우 남겨두셔도 되고 최종 형태가 완료되었다면 삭제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전 과정에 단계 중 주름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인터널 라인들을 삭제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한 번에 많이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주름을 살짝 풀어준다는 개념으로 짧게 시뮬레이션 하면 기존의 주름 위치들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360도의 풀서클 스커트와 720도의 더블 풀서클 스커트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제작 과정에서 디테일하게 다루었던 주름의 형태를 잡는 과정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